예, 정적분 들어가도록 하겠다. 8. 정적분. 자, 1페이지입니다. 구분구적법에 대해서 우리 조금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요거는 필기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긴 되게 희한한 도형의 뭐 넓이 혹은요 뭐 어떤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씨 나 이렇게 생긴 녀석을 구하는 공식은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얘를 배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요, 여기에 보이는 요런 도형의 넓이 혹은요 입체의 부피가 되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 도형을요 충분히 작은, 아주 충분히 작은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분할합니다. 자,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분할해요. 자, 이때는요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많이 사용되냐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직사각형이나 삼각형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요. 자,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로 사용되는 기본 도형이 뭐냐면 원기둥, 사각기둥, 삼각기둥 이런 개념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뭔 짓을 할 거냐면 얘는요 직사각형으로 쪼갤 거예요. 자, 충분히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쪼갠 후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만들어서 얘를 모두 어떻게 할 거다? 다 더해버릴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 녀석을 다 넓이를 더해버린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SN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가버리게 되면 어떠냐면 지금 N은 몇 등분 된 상태지. 그런데 이걸 무한대 등분해버려. 그럼 이 직사각형이 어떻게 되겠어? 더 작게 쪼개져서 결국에 이 직사각형이 n이 무한대가 돼버리면 가로의 길이가 0이 돼서 선만 남겠지. 결국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여기에 보이는 이 선을 이렇게 누적시키는 거예요. 누적시켜서 이 선이 갖는 면적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모두 다 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오차라는 게 존재하잖아? 존재하지 않게 돼. 그러므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sn의 극한값을 구하면 그 극한값이 바로 뭐가 된다? 여기에 보이는 이 면적의 넓이가 된다라는 개념이 구분구적법 이름이에요. 자, 이게 쪽에 n을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이 도형을 마치 선처럼 만들어 버려. 그래서 그 모든 선을 다 더해버리면 넓이가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요 구분구적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예. 자, 선생님이요 똑같은 문제를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딱 얘는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고 출제자가 그때그때 주는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은 답을 내야지 답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y는 x의 제곱 이거네요. y는 x의 제곱과 x축 바로 요 축이네요. x는 1 바로 요 녀석이네요. 되겠습니까? 자, 요 세 개로 둘러싸인 바로 이 이상한 도형의 넓이를 구분구적법으로 구해보쇼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제일 먼저 뭔 짓을 한다? 여기 나와 있는 녀석을 n등분 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작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쭉 지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 놓을 겁니다. 그래서 올릴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직사각형을 기본 도형으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올려서 직사각형을 기본 도형으로 만들 건데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 거예요.
내가 구하려던 넓이보다 오차가 좀 있는데 그 오차가 밖으로 튀어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한다? 예, 이 직사각형,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볼 거예요. 자, 0과 1 사이를 n등분 했지? 그러면 요 가로 한 칸의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n분의 1이 될 거예요. 얘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 될 거고 요 점의 좌표는 n분의 1, 요 점의 좌표는 n분의 2, 요 점의 좌표는 n분의 3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요 점의 좌표는 n분의 n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n분의 n-1이 나올 거야. 맞나요? 예.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 도의 넓이 모두 다 이제 인내 한국인이다. 구해야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n분의 1이라는 가로 곱하기. 자, 세로의 길이는 n분의 1을 요 함수값에 대입한 것이 대입한 y값이 바로 요 세로의 길이지. 그러므로 세로의 길이는 여기 n분의 1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요? n분의 1의 제곱이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고요. 다시 n분의 1을 대입한 값이 세로 값이 되겠네요. n분의 2의 제곱 더하기. 자, 가로는 n분의 1이고 n분의 3의 제곱 더하기. 그래서 쭉 가서 얘는 어디까지 가겠다? 맨 마지막에 n분의 1에 n분의 n의 제곱까지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에 이렇게 좀 네모 박스를 하나 쳐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얘를 어떻게 구할 건가 본 거예요. 자, 얘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얘 뭐야? 이거 일정한 규칙성이 느껴지는 수열의 합이네. 맞습니까? 그래서 우선요, 공통인수만 다 뽑아버릴 겁니다. 공통인수 다 뽑아버리면 뭐가 보여? n의 세제곱분의 1 밖으로 뺄 수 있지? 그리고 변하는 수만 쭉 적어놓으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의 제곱이라고 요렇게 식을 쓸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 마지막 칸에도 네모 박스를 요렇게 쳐놓을 겁니다. 자, 이 녀석은 수열의 합이니까 시그마로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시그마로 고치면 n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1에다가 시그마 k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하고 있어? 1에서 n까지 변하고 있고 뒤에는 뭐가 오겠다? k의 제곱이 오겠죠. 자, 여러분이 어디에 네모 박스를 쳐야 되냐? 요 n에 네모 박스를 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합니다. 시그마 k의 세제곱 공식 선생님 가르쳤죠? 뭡니까? 불러 시작!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합. 맞나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SN을 모두 구했어. 자, 구분구조법은 SN을 구한 다음에 이 n을 어디로 보내는 거다? 무한대로 보내는 거다. 그래서 이제 구분구조법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낼 겁니다. 그리고 뒤에 요 SN이라는 식을 적어 놓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SN을 봤더니 얘 뭐분의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치. 맞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6n의 세제곱 그리고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나올 때는 선생님이 답이 어떻게 나온댔어?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이 나오고 분자의 차수가 크면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고 동차식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다 라고 했지. 근데 얘는 분모는 몇 차식이에요? n에 관한 3차식. 분자는 n에 관한 3차식이에요. 어머, 그러므로 얘 뭔지 모르겠지만 6n의 세제곱분의 2n의 세제곱 플러스 샬랄랄랄라 뭐 이런 게 나오네. 뒤에 건 써줄 필요도 없죠. 답과 상관이 없으니까. 결국 답은 몇이 나온다? 3분의 1이 나온다. 저 면적은 3분의 1이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도 네모 박스를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네모 박스를 친 자리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이 보통 채워야 되는 자리예요. 되겠습니까? 예, 요 네모 박스를 친 자리가 여러분이 보통 채워야 되는 자리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여기까지 우선 필기. 자, 됐죠? 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밑에 보니까 어때? 똑같은 그림이 있지? 맞아? 그 똑같은 그림을 또 접근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문제도 구분구조법으로 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얘를 몇 등분한다? n등분 할 겁니다. 그래, 얘 n등분 해야지. 이렇게 이만큼 n등분 해야지. 그래서 n등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올렸죠? 그리고 요번에는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밖으로 튀어나오게가 아니고 안쪽으로 조금 넓이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부족하게 중간에 땡땡땡이구나. 예, 땡땡땡. 예, 이런 식으로 오차가요. 이렇게 좀 모자른 오차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즉 문제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직사각형을 그리거나 튀어나오지 않게 안쪽으로 직사각형을 그리거나 문제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튀어나오게 그릴지 안쪽으로 그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가로 넣기를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 작업 해보도록 하자. 한 번 했으니까 쉽겠죠? 자,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 요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죠.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뭡니까? n분의 1을 여기 이렇게 넣어서 생긴 y값이지. 그러므로 얘는 뭐가 되겠어? n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는 n분의 1이고요. 요 높이는 n분의 2 지점을 x자리에 대입해서 생긴 y값이니까 n분의 2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시켜서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녀석을 구하고 싶어요. 가로의 길이는 역시 n분의 1일 거고 세로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n분의 n-1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냐 밖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요 변하는 자리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이 요 녀석을 풀었더니 얘는요 n의 세제곱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n-1의 제곱 중괄호 쳐야겠구나. 요런 식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가로 넣기에서는 안으로 들어갔냐 밖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요런 부분에 차이가 생긴다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을 n의 세제곱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넣어야 돼? n-1까지 넣어야겠죠? 그래서 요런 자리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k의 제곱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n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합 2n-1이라고 요런 녀석이 나와서 여기 일자 안 보이나? 1, 예. 자, 요런 녀석이 나와서 바로 이 부분을 예, 가로 넣기에 넣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다 구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할 거다. 얘는 봤더니 6n의 세제곱분의 2n의 세제곱 플러스 샹샹샹 뭐 이런 구조인데 최고창이 개수만이 답이므로 나는 답을 3분의 1이라고 쓸 거야 라고 이렇게 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튀어나왔냐 들어갔냐에 따라서 찬찬히 계산을 해서 푸셔야 된다요. 이것이 바로요 구분구조법으로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기본도형으로 쪼갠 후에 넓이를 모두 합해서 SN을 구한 후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대로 보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해낸다. 자,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되나요? 되나?
처음 배울 땐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부피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보도록 하자.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직원뿔의 부피 V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요. 이 녀석을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 버릴 거냐면 선생님이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문제 나오면 입체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보통 얘를 그냥 어떻게 생각해 버려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등변 삼각형으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종종 생각을 합니다. 평면좌표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 작업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 녀석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H를 N등분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쪼개버릴 거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원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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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기둥 이런 원기둥이 쫙 생기겠지. 나는 원기둥의 부피 구할 수 있거든. 밑면의 넓이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높이 H 맞습니까? 그래서 그 원기둥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내가 여기 N등분한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엄청 작아지겠지. 종이 한 겹처럼 얇아질 거예요. 부피가 생기지 않는 그냥 면이 차차차차차차차 쌓여있는 구조가 될 거야. 이때 이 넓이를 다 더해버리면 오차라는 게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면서 우리가 원하는 부피가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N등분 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근데 N등분 하기 전에요. 우리요. 좀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가 H예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데 얘를 2등분 했다? 자, 2등분 했어. 그러면 요렇게 2등분, 요렇게 쪼개지겠죠. 이때 2등분한 요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2분의 R이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요. 요 똑같은 그림을 요번에는 3등분 해보려고 합니다. 자, 3등분 하면 하나, 둘 이렇게 나뉘겠지. 이때 요 첫 번째 녀석은 뭐가 되겠어? 길이가 3분의 R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녀석은 3분의 2R. 그리고 세 번째 녀석이 3분의 3R이 될 거야. 자, 이제 어떤 느낌인지 눈치채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요 녀석을 N등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길이는 뭐가 되겠어? N분의 R. 두 번째 길이는 N분의 2R. 되겠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N분의 NR이 돼서 얘는 R이 돼버리는 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래 나는 이 H를 N등분 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쪼갤 거예요. 자, 그리고 묻자. 튀어나오게 그릴래? 안쪽으로 그릴래? 얘도 똑같아요. 넓이랑. 튀어나오게 할래? 안쪽으로 할래? 튀어나오게 할래요? 그러면 튀어나오게 그리겠습니다. 튀어나오게. 튀어나오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 원기둥의 넓이를 모두 다 더할 겁니다. 부피를, 원기둥의 부피를. 자, 부피니까 VN이죠. 자, N개의 부피를 모두 다 SN이라고 쓸까? SN이라고 쓸게요. 우리 어차피 SN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SN 부피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작은 요 녀석부터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때 얘가 H야. 그러면 N등분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N분의 H만큼의 높이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N등분 했으니까 요 길이는 몇이 되겠어요? 요 반지름의 길이는 N분의 R이 될 거예요. 그래, 파이 R의 제곱에다가 높이 N분의 H를 곱하면 되지. 자, 더하기. 두 번째. 요 녀석은요, N분의 2R이 될 거기 때문에 파이
n분의 2 아래 제곱에다가 높이 n분의 h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원기둥을 구해봤더니 파이 그리고 n분의 nr이라고 써야겠죠? nr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n분의 h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인수 뺐더니 n의 세제곱 빠지죠? 그리고 r의 제곱도 빠지고 또 모두 빠집니까? h도 빠지지.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찌끄레기처럼 남는 녀석 공통인수가 못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의 제곱 부분이다요. 자, 그래서 결국 파이 n의 세제곱분의 아래 제곱 h에다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의 제곱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하면 아래로 계산할까? 파이에 n의 세제곱에 아래 제곱 h에다가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합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난 뭔 짓을 할 거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해볼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얘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6n의 세제곱에다가 자, 파이 아래 제곱 h에다가 2의 n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이라는 요런 녀석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뭐 나오겠다? 3분의 1 파이 아래 제곱 h라는 공식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뭡니까? 뿔은 항상 원기둥 넓이의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 라는 요런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분 구적법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도 천천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줘도 되겠죠? 네. 자, 4페이지. 우리 지금부터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부정적분과는 달리요. 정적분은 아래끝 위끝에 숫자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정적분은요. 넓이를 이용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라는 녀석은요. 자, a에서 b까지 되는 요 공간에 있는 이 a, b를 몇 등분한다? 무한하게 쪼개버린다예요. 그리고 이 녀석을 직사각형을 만든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다 더하면 바로 이 공간에 들어있는 가로, 양수, 세로, 양수 곱하기 양수로 이루어진 넓이가 나오는데 이 넓이를 나는 정적분으로 삼겠다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림이 요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이때는 가로는 양수지만 세로가 음수지. 그래서 정적분의 값은 음수값도 나와요. 그게 넓이랑 약간 다른 차이야. 하지만 얘가 x축 위에 있으면 무조건 양수값만 나오니까 넓이랑 정적분의 값은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의 정의라는 건 바로요. 여기에 있는 요 넓이를 모두 다 더하는 데 있어요. 자, 그래서 넓이를 더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뭘 할 거냐면 여기에 보이는 이 각각의 쪼개버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분구적법에서처럼 모두 다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더할 거다. 자, 더하려고 봤는데 얘를 n등분했어요. 얘를 n등분했으면 이 길이는 원래 몇이야? b-a지. 얘를 n등분했기 때문에 b-a를 n으로 나눈 게 바로 요 한 칸 가로의 길이네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b-a만큼의 길이를 n등분했어 라고 선생님이 가로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로를 표현할 겁니다. 세로는 요 길이를 표현해야 되지. 요 길이라는 것은 함수값이에요. 함수는 함수인데 어떤 함수값이냐? a라는 함수값에서 얼마만큼 더 갔어? x값 방향으로 n분의 b-a만큼 더 간 거죠. 그래, n분의 b-a만큼 더 갔어. 자, 요게 함수값인데 문제는 이런 직사각형을 이렇게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시그마를 이용해서 다 해야 되지. 그래서 요 뒤에 선생님이 k를 하나 붙여놓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가로는 똑같은데 세로는 k 자리에 1 대입하면 요만큼의 높이가 돼서 똑같은 가로에다가 k 자리에 1 대입하면 요 넓이가 나오고 다시 k 자리에 2 대입하면 두 칸 갔으니까 요만큼의 세로가 돼버려서 요 넓이가 나오고 맞습니까? 요런 식으로 작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의 수학적인 의미가 바로 뭐다? 얘는 세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로가 아닌 얘의 길이는 뭘 의미한다? 세로를 의미한다. 그래서 가로하고 세로를 곱하면 직사각형의 넓이 나오는데 그거를 k자리에 1부터 n까지 넣어서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합한 후에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려서 얘를 다다다다다다다 쪼개가지고 직사각형이 아닌 아주 쪼개진 이런 선으로 만들어 버려서 넓이를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요 우리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여기까지 똑같이 쓰시고요. 자, 이 녀석은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x 좌표 간의 차이지. 얘와 얘 사이의 거리 차이. 그래서 그 좌표 간의 차이 변화량을 선생님이 델타 x라고 쓸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k의 델타 x부터 쓰자. 델타 x에다가 k를 곱한 값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그냥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구조의 식을 이제 조금 더 편하게 풀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시그마를 우리 통째로 합쳐서 인테그럴이라고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 식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A에서 B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나는 A에서 B까지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런데 이 함수가 요 A, B 사이에서 이 적용을 받는 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함수식이 바로 뭐다? fx 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 fx가 뭐의 역할을 해? 세로의 역할을 하지. 그러면 가로 이렇게 쪼개져서 조금 있는 요 가로는 우리가 뭐라고 써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서 가로의 극한 델타 x는 점점점 작아져서 엄청 작아졌지. 우리는 델타 x가 엄청나게 작아져서 거의 차이가 없이 붙어버린 이 상태, 이 델타 x를 뭐라고 부른다? dx라고 불러요. 맞나요? 그래서 얘가 dx가 돼서 얘가 뭘 의미한다? 아주 쪼개져 버려서 거의 간격이 없는 가로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다요. 즉, 나는 이 가로를 엄청 쪼개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A에서 B 구간까지 쫙 더해버릴 거야. 이게 바로 정적분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즉, 얘가 정적분의 정의가 되는 거고 얘는 정적분의 식으로 변환된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앞으로 정적분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인테그럴이라는 식은 원래 뭘 의미하는 거였다? 시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이 부분이 바로 인테그럴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라고 했죠. 자, 이제 세로 곱하기 가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세로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A에서 시작해요. 자, 쪼갤 거야. 쪼갠 한 칸의 간격은 몇이다? b-a를 n등분한 거죠? 그런데 세로의 길이니까 여기에 뭘 곱해줘야 돼? k를 곱해줘야 되고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식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게 가로, 세로의 길이가 머릿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지면서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연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때 이 녀석을 아래 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인테그럴의 아래쪽에 있는 식을 아래 끝이라고 부르고 위쪽에 있는 이 수를 윗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정적분과는 달리 정적분은요. 아래 끝, 윗끝이 존재할 때 정적분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